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던 사실을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북한이 퇴짜를 놓으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서를 보낸 날이 참 공교롭습니다. 남한으로 귀화하겠다는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강제 추방하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통보한 그날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북한이 밝힌 내용, 북한의 퇴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은의 노골적 무시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초대를 거절했다. 말이 좋아 거절이지 퇴짜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에 친서를 보냈던 사실까지 북한이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특별 순회자 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라며 거절을 합니다. 문 대통령의 친서가 나온 후에도 몇 차례나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북한이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까버린 거예요. 몇 차례나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청와대가 보내왔다는 겁니다. 김정은 못 오면 아무나 좀 와달라, 특사라도 보내달라, 간절한 청을 했다라고 북한은 표현합니다. 남측이 모든 영접 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춰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비하의 조롱까지 합니다, 북한이. 그러나 이 대한민국 남한이요, 죄스러운 마음으로 삼고초려를 해도 모자랄 판국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른 나무의 물레기라든지 촛불 위에 다갈 싸울 국리라든지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표현까지 쓰면서 이치도 모르는 상대와 10~100번을 만난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우리 청와대를 아주 그냥 이치도 모르는 상대라고 조롱하는 일까지 북한이 합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 진짜 아침부터 열받네. 김영주 의원님, 북한이 뭐 상스러운 말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참고 꾹 참고 비밀리에 친서까지 보내는데 이것까지 그냥 공개하면서 이렇게 면박을 줍니까? 이렇게 퇴짜를 놔요? 사실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얼려고 때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 가지 극진하게 우리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이 판국적 신남방 정책을 하는 회의에 슬쩍 북남 관계 의제를 끼워 넣는 것은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가야 될 이유를 아무리 봐도 못 찾겠다. 야, 청와대 니들이 아주 간절하게 준비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가 부산 가야 할 이유 하나라도 대봐.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허.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좀 합당한 얘기기도 해요. 우리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공을 들이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도 문제예요. 와도 이상하다. 모든 것이 그 이슈로 덮여가지고 정말 우리가 극진하게 이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대해서 뉴스 하나도 없고 김정은 온 것만 갖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어쨌든 교착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를 열기 위해서 와줬으면 좋겠다. 이 흐름에서 올 수 있는 말하자면 건덕지,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또 사실은 이것은 외교적 결례입니다. 결례다. 예,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외교의 대표들 간에 비밀리에 주고받는 얘기를 물밑 접촉이잖아요. 예, 물밑 접촉을 그렇게 얘기하고 또 훈계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수차례 특사라도 보내라 우리가 막 애걸복걸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어찌 보면 그대로 표현하자면 까발기는 북한 표현대로라. 그런 어떤 행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례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아마 맥락으로 보면 우리 그 최승희 부상이 외교부상이 모스크바 방문해서 비핵화 의제 자체가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마 더군다나 그런 북미 관계 속에서도 의제가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 부산에 올 이유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시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또 남북 간의 어떤 선언을 북한으로 보내는 시점하고 맞닿아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 지금 북한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일단은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물밑으로 접촉한 내용까지 수면 위에서 다 공개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일까지 했는데 한편으로는 김병현 박사님 네. 이 같은 수모와 조롱과 뭐 비하까지 당하면서 왜 이리 북한 말대로라면 간절하게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가 좀 애처롭습니다. 그 한 아세안 부산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어쩌면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조국 이슈를 덮을 만한 초대형 이벤트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인가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걸 북한이 모를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탁현민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우와 의전에서 모든 영접 준비 최상의 수준으로 해놓은 것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11월 5일에 친서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차례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북한은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절 의사를 표현해서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는 얘기가 물밑에서 왔을 텐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하느냐.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요즘 청소년들이 연애편지 같은 것을 안 쓰겠지만 예.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몰래 편지 써갖고서는 나랑 사귀자 이런 거 예. 건네고 했거든요. 예. 그럴 때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면은 편지를 써서 답장을 주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든가 하는 게 예.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런 편지를 받고서는 우리 반 친구들 다 있는데 야 쟤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말이야. 나는 쟤랑 정말이지 왜 사귀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보지 못할 원수처럼 지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기 싫으면 오기 싫다는 얘기에 대한 메시지를 서로 간에 전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본인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모욕적인 발언들을 너무 많이 쏟아냈어요. 예. 근데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이겁니다.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작년에 평양이란 판문점 와갖고 다 약속해놓고선 그 약속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을 더 이끌어 나갈 수 있겠냐라는 게 사실 내용의 핵심이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아니다라고 북한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한민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나 잘 지내야지라고 계속 접근하게 되는 게 과연 온전한 남북관계 발전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행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행보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점이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